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인기가 상당히 좀 뜨겁죠. 세계 1위 광고 기업인 WPP의 2015년 세계 100대 트렌드 보고서에도 나올 만큼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인기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른바 K-뷰티 열풍이죠. 이 K-뷰티 열풍을 만든 히든 챔피언이고요. 국내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 윤동원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만나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현재, 미래 또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얘기들 다양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난 25년 동안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ODA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구소 투자, R&D 투자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보편적으로 OEM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OEM이라고 얘기하면 소위가 하청업체다, 기술 수준이 낮다라고 바라보는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소위 그 부가가치를 제대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ODM이라는 어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자라고 시작하게 된 거죠. 국내는 물론 세계 유명 화장품들의 이제 ODM을 맡아서 제품을 제조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콜마가 이뤄온 성과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는 이제 세계 유수한 화장품 회사들의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벌크를 이제 공급을 하거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게 성과일 수 있고, 과거는 뭐 우리가 늘 화장품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입품 중에서 내용물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규모 면으로 뭐 굳이 이제 매출로 얘기하면 일반 회사들 매출하고는 이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지난해까지는 한 8천억대, 이제 한 9천억대인데 앞으로 이제 얼마가 가면 이제 우리 금액도 1조 대가 이제 되겠죠. 경쟁사도 이제 좀 비슷한 사업에 좀 하려는 그런 경쟁사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쟁사가 우리보다도 한 4, 5년 늦게 들어왔는데 저는 경쟁사가 들어오는 게 큰 우리한테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래야 서로 상호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경쟁사가 있어야 시장이 커진다. 네. 커지고 우리도 이제 스스로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경쟁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없고 기술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우주 경쟁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가고, 또 미국이 앞서니까 소련이 따라가고 했죠. 소련 혼자만 했으면 지금처럼 그런 소위 그 우주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화장품 업계가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지난 25년간 그럼 콜마만의 경쟁력, 살아남을 수 있었던 콜마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R&D 투자인데, R&D 투자를 이제 사람들은 뭐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돈을 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R&D라는 게 사실은 그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딴 말로 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원 중에서 한 30% 정도가 R&D 인력입니다. 근데 R&D 인력인데 그 R&D 인력이 그렇게 세속에서 얘기한 대로 뛰어난 인력이 아닙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한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학교에는 보통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협력을 해서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R&D를 통해서 이제 고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콜마는 자체적인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체 브랜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삼성, 현대, 자동차, 이게 마케팅 잘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마케팅은 제대로 된다고요.
R&D를 중심으로 한 매뉴팩처링, 제조가 한국 산업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하면 그 이제 서로 협업을 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중국 회사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중국 회사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미국 회사가 돈 벌게끔, 프랑스 회사가 돈 벌게끔, 중국 회사가 돈 벌게끔 도와주는 기업 모델이라야 상생 모델이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세계 1등 하면 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인기도 높아지면서 이제 이걸 만든 게 대체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한국 콜마를 찾는 회사들이 예.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이만큼 온 거는 우리가 잘해서보다는 이제 국가 경제가 같이 발전하니까 이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고마운 거는 한류, K-팝이라는 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K-팝이 아무리 중요해도 거기 쓰는 화장품 품질에 따라가지 않으면 한 번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한 자에게 시장이 늘 웃겨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한 25년 전부터 했다는 사실이 이제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화장품은 뭐 이제 광고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광고 잘하면 일시적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스테디셀러라는 거는 품질에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 중국 외에도 혹시 뭐 다른 나라에서 특히 뭐 관심을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다, 인도다, 인도네시아다, 물론 미국이나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관심을 보이고는 사실입니다. 슬로우 앤드 스테디 윈스 더 레이스라는 어떤 그런 말처럼 우리 말로는 내가 이제 우보철이라고 얘기한다고. 꾸준히 가면 결국 이깁니다. 손은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 시장 나가는데 세계 시장이 이제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데 더 커지는 거는 이제 단순한 그 이제 화장품은 아니고 이제 소위 그 퓨전 테크놀로지가 꼭 필요해요. 연관 업종에서 하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약과 건강식품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퓨전 테크놀로지가 화장품과 제약과 건강식품에서 있어야 세계적인 어떤 그런 히트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시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한국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계가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좀 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화장품 업계가 계속 커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개별 업체의 능력이긴 하지만은 근데 경쟁이라는 게 한 번도 없은 적은 없습니다. 경쟁은 당연히 역사 발전의 원동력 역사를 따르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온몸으로 부딪히면 된다고요. 지금 이제 이 업종을 더욱 더 이제 관련 업종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그 컨셉,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뭐 이제 그 무난히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창조적인 생각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해야죠.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은 변하지 말고 방법은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옛날 방법을 자꾸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